그날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옆에 여자가 하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결혼하기로 했다고. 이 사람과 함께 살 거라고.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아들이 나간 후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찻잔을 들었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아니, 복잡하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65평생을 살면서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나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났다. 정숙하다고 했다. 36살. 아들보다 3살 많았다. 이혼한 지 2년이 됐다고 했다. 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했다. 그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들을 잘 보살피겠다고. 좋은 며느리가 되겠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걱정이 숨어 있는지 나만 알고 있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찬성해야 하는 건가? 아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아이와 함께 사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 봐왔다. 재혼한 가정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이 좋다면 우리가 뭘 어쩌겠냐고. 이미 어른인데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의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였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정말 괜찮겠냐고. 아이가 있는 여자와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겠냐고.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기는 괜찮다고. 그 아이도 사랑한다고.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준비 과정은 분주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무겁기만 했다. 친척들에게 연락할 때마다 설명하기가 곤란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혼녀라는 것, 아이가 있다는 것. 몇몇 친척들은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런 여자랑 왜 결혼을 해야 하는 말들이 들려왔다. 나는 그때마다 아들을 변호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신부 측 하객은 많지 않았다.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다. 신부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내 손주가 될 그 아이는 양복을 입고 엄마 옆에 서 있었다. 어색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새 아빠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신혼살림은 우리 집 근처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가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갔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어딘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아들은 그 아이 지훈이라고 했다. 지훈이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게 보였다. 하지만 지훈이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기엔 그 아이도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몇 달이 지났다. 아들이 집에 들렀다. 혼자였다.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물어보지 않았다. 그냥 차를 끓여내왔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중얼거렸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지훈이가 자꾸 전 아빠를 찾는다고.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나는 그저 들어주기만 했다.
뭐라 위로할 말이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다. 우리 집에 모두 모이기로 했다. 큰딸 네 가족도 오고 작은 아들 네 가족도 오기로 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네도. 나는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른 손주들과 지훈이가 어떻게 어울릴지 걱정됐다. 명절 당일 집안은 시끌벅적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다. 하지만 지훈이는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 정숙이는 그런 아들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내 아들은 억지로 밝은 척하며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피곤함이 역력했다. 식사 시간이 됐다. 다들 한 상에 둘러앉았다. 큰 사위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내 첫째 아들은 거의 웃지 않았다.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지훈이를 계속 신경 쓰는 게 보였다. 밥 먹으라고 반찬 먹으라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이 없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큰딸이 전화했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는 괜찮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였다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다.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다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아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렀다. 혼자 오는 날이 많아졌다. 집에 문제가 있냐고 물으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거짓말이 보였다. 아들은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왔다. 아내가 놀라며 부축했다. 아들을 방에 눕히고 나서 나는 옆에 앉았다. 아들이 중얼거렸다.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지훈이는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아내는 계속 전 남편 생각을 한다고. 자기만 외톨이가 된 것 같다고. 그 모습을 보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내가 조금만 더 말렸다면, 좀 더 강하게 반대했다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혼은 했고 아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에 아들 내 가정은 유지되고 있었다.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여전히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아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는 걸. 명절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아들 내 가족이 늦게 도착했다. 지훈이는 더 컸지만 여전히 무표정했다. 내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정숙이는 조용했다. 식사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저녁 식사 후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냐고.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살만하다고.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그 말투에서 체념이 느껴졌다. 행복이 아니라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물었다. 후회하지 않냐고.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후회한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이미 선택한 길이라고. 지금은 그냥 책임지고 사는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들이 행복하지 않았다. 그저 의무감으로 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도 뒤척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는 걸. 아들을 설득했어야 했다는 걸.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계절은 또 바뀌었다. 아들은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다.
지훈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정숙이는 여전히 아들의 아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안에 무엇이 부족한지. 가끔 아들을 보면 예전에 그 밝던 모습이 그립다. 결혼 전 친구들과 웃으며 농담하던 그 모습. 미래를 이야기하며 눈빛이 반짝이던 그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은 볼 수 없다. 대신 지친 얼굴, 무거운 어깨, 힘없는 미소만 남았다. 주변 사람들이 가끔 묻는다. 아들은 잘 사냐고. 며느리는 괜찮냐고. 나는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하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내 아들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그건 아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요즘 나는 자주 생각한다. 부모의 역할이 뭔지. 자식이 선택할 때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강하게 말려야 하는 게 아닌지.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존중하는 게 옳은 건지. 그날 내가 좀 더 단호하게 말했더라면. 안 된다. 이 결혼은 내가 후회할 거다. 지금은 사랑으로 보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이가 있는 여자와의 결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다시 생각해라. 그렇게 말했더라면. 아들을 붙잡았더라면. 몇 번이고 설득했더라면. 혹시 달라졌을까?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자식이 커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어른이 된 자식의 선택을 막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다. 아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혼하지도 않았다.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저 매일매일을 버티고 있다. 지훈이에게 좋은 새아빠가 되려고 애쓰고 있다.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다. 가끔 아들과 통화할 때 나는 묻고 싶다. 정말 괜찮냐고. 버틸 수 있겠냐고. 너무 힘들면 다른 선택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한다. 아들에게 그 말은 또 다른 짐이 될 테니까. 선택의 무게를 다시 짊어지게 만드는 일이니까. 65의 나이에 나는 깨달았다. 부모 노릇이란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복잡한 감정인지. 자식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때로는 그 행복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 아들이 그 여자를 데려왔던 그날로. 그리고 이번엔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반대한다고. 이 결혼은 내가 후회할 거라고. 부모로서 책임지고 말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아들은 지금 그 삶 속에 있다.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끔 찾아오는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 억지로 짓는 웃음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말한다. 미안하다고. 좀 더 강하게 말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 행복을 지켜주지 못해서. 지난주 아들이 또 들렀다. 차를 마시며 앉아 있는데 아들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어깨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을까? 저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쌓여 있을까? 아들은 가끔 말한다.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아들은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행복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는다. 후회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후회하고 있다. 그때 좀 더 강하게 말릴 걸. 부모로서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걸. 자식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매정해져야 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이제 나는 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때로는 허락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막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자식이 원한다고 해서 모두 들어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내다보고 때로는 반대하는 게 진짜 부모라는 걸. 하지만 이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다. 아들은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다. 지훈이는 잘하고 있다. 정숙이는 여전히 아들의 아내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안에서 조용히 후회하고 있다. 오늘도 나는 창밖을 본다. 저 멀리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보인다. 저 안에서 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웃고 있을까? 아니면 또 혼자 한숨을 쉬고 있을까?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를 내 아들이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 무게를 나는 평생 짊어지고 갈 것이다.